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화에너지에서는 전략기획과 사업기획, 태양광 등 부문별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가운데 해당 분야에서 경력 3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지원서는 3월 12일 오후 3시까지 받습니다. LG화학에서는 기초소재와 전자, 정보 전자 소재 등의 분야에서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3월 14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SK그룹에서는 상반기 인턴 사원과 신입 사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는데요. 대졸 이상으로 관련 분야 전공자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3월 15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KT에서는 경영 전략, 마케팅 영업, 네트워크, IT 부문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관련 학과 또는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8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1부에서는요. 자타공인 얼짱 멘토 강신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한 주는요. 내내 그 미세먼지 이슈가 맞습니다. 난리였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먼지 얘기부터 하게 되고 그렇죠. 계속 좀 하늘을 살펴보게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 오후부터는 좀 공기가 개기 시작해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미세먼지로 3월을 시작하고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이 하루빨리 좀 잘 생겨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잘 지켜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들고요. 그 미세먼지 하면 이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조선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참 궁금한데 그 이제 뭐 눈도 크시고 그래서 눈이 크셔갖고 이제 먼지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미모가 뛰어나시니까 그 미세먼지에서 그 미모를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저는요. 저는 미세먼지 이제가 좀 어느 정도 나쁨 단계에 들어서면 일단 호흡기 관리가 가장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좀 건강한 편이 아니라서 호흡기가 좀 일단 물을 정말 하마처럼 마시고요. 그리고 또 제깍제깍 또 이제 촬영이 끝나면 세수를 한다든지 최대한 좀 집과 저의 신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좀 미세먼지가 이제 좀 심해지게 되면 눈도 좀 침침해지는 것 같고요. 목도 좀 칼칼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삼겹살도 그 핑계로 좀 많이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좀 3월 3일이 삼겹살 데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핑계로 저는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또 먹고 왔습니다. 네, 아유, 잘 드셨네요. 뭐 제 제자도 이제 제주도에서 흑돼지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아까 대기할 때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마음이 통했습니다. 삼겹살. 저도 이제 미세먼지가 많으면 이 삼겹살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이 미세먼지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정말 최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선 뭐 삼겹살이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삼겹살이 먹고 싶습니다. 자,
이 삼겹살 얘기를 하려고 너무 돌아온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삼겹살 얘기를 하시는 건 분명히 좀 오늘의 자격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의 키워드로 들고 오신 거겠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또 센스가 이렇게 많으셔갖고요. 바로 또 맞춰주셨는데 오늘 바로 지난번에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고기에 관한 자격증 조선 아나운서께서 정말 애정하시는 빨간 고기에 관한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자격은 이제 지난번에 축산기능사 소개해드렸는데 이 축산기능사에 이어서 고기 자격 세트, 이제 3종 세트로 진행을 하는데 두 번째 자격인 식육 처리 기능사 자격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 기술 자격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제 고기 얘기가 나와서 또 고기에 대한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20살 때,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얘기입니다. 20살 때 지인이 정말 유명한 대패 삼겹살집이 있다고 해서 저를 데려갔는데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걸 제가 못 봤는데 이 대패로 이렇게 다 가른 듯한 삼겹살이 얇은 거,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는 그 식감을 느끼면서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맛있죠. 근데 또 이게 반면에 또 반대되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와, 삼겹살 두께가 정말 이 정도 두꺼운, 두께, 맞습니다. 요즘 또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삼겹살을 먹으면서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라고 또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어떻게 썰고 상품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돼지고기 같은 부위에 따라서 식육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상품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객의 취향과 식욕을 만족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직무 역량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식육 처리 기능사 자격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고기는 어느 부위건 다 제각각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또 돼지고기, 소고기 할 것 없이 정말 다 맛있죠. 저는 근데 처음에 오늘 이 대본을 받고 어제 이제 미리 받고 보다가 식육 처리 기능사라고 되어 있는 거를 식욕 처리 기능사로 보고 이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자격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보다 보니까 이게 식육이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보는 자격증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 아까 그 대기할 때 그 말씀을 주셔갖고 제가 너무 빵 터져갖고 식욕 처리 기능사. 근데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식욕 관리해주는 요거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한번 자격증을 신설 한번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너무 필요해요. 이거. 식욕 관리. 저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격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전적인 의미가 참 중요한데 이 식육에 대한 식욕이 아닙니다. 식육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이죠. 이 가축의 지육, 그리고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육 같은 경우는 뼈와 살이 같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육은 뼈를 발골을 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식육 처리 기능사 자격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가격 경쟁력 강화 그리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이제 정말 그 역량이 뛰어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겠다라는 취지하에 제도가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설 연도 같은 경우는 95년이죠. 1995년도에 식육 처리 기능사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발골이라든지 정형사 이런 분들이랑 크게 좀 업무가 비슷하지 않나, 직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골발하고 이렇게 정형하는 것 자체가 말씀해 주신 발골사, 정형사가 하는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업무를 보시면 이 식육 처리에 관한 모든 관련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숙련 기술을 가지고 이 식육의 분할, 그리고 발골, 그리고 정형 작업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업무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발골사, 정형사가 되기 위한 필수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TV 방송에서 이 정형을 이렇게 이제 발골을 하시는 거죠. 네. 발골을 하고 남은 이 뼈 조각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도 이제 미세하게 살들이 붙어 있는데 오. 그 살을 미세하게 또 어떻게 보면 발골, 뭐 정형 네네. 작업이기도 한데요.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2차로?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서도 급여를 많이 받아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와.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도 이 정형 그리고 이 발골하는 이 분야 식욕 처리가 참 전망이 밝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좀 젊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막 아주 선호하는 만한 그런 자격증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식욕 처리 기능사 들고 오셨을 때는 네. 전망이 좀 밝기 때문이겠죠? 네. 정확한 말씀 해주셨는데 좀 젊은이들하고는 청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느낌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하기 싫은 표정을 이렇게 딱 짓거나 뭐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속았다. 맞아요. 네. 예,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만큼 뭐 도살장, 뭐 굉장히 쌀벌한 단어죠. 예. 네, 좀 우리나라 지금 그리고 또 현 시대에 있어서는 조금 어색한 단어이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이 도살과 도축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동시에 이 의견 동시에 함께 우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전하시면 그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참 높다라는 분야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식육 처리 같은 경우는 뭐 축산 그리고 뭐 유통 식품업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직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전문화된 분야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서 이제 고기, 뭐 조선 아나운서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고기를 좀 많이 즐겨 먹는 그런 수준에 다다랐는데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바로 되겠죠. 최근 응시자 수 그리고 합격자 수도 증대되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축산기능사 소개 드릴 때 이 축산업 정말 계속해서 발전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합니다. 이 축산업이 발전하면 그 축산, 이 식육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이 기능사 그리고 기능들 그리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수요가 확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그 양만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으로도 좀 좋은 고기 그리고 좋은 부위를 좀 섭취하고 싶은 니즈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식육 처리 기능사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은층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 어디까지 좀 선입견에 불과하고 네. 또 실제로 또 점점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 많아지기 전에 약간 블루오션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이 취업처가 궁금한데요. 어디에서 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잘 주셨습니다. 취업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제 식육 처리에 관련된 업체들이죠. 그리고 유통업체, 그리고 육가공 공장입니다. 네. 제가 이제 채용 업무하면서 뭐 외식고등학교나 그리고 대학들에 갔을 때 이제 고기 브랜드, 뭐 이제 갈비 브랜드,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 채용 담당자하고 자주 만났는데 그 해당 브랜드는 육가공 공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육가공 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채용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육가공 공장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슈퍼마켓, 백화점, 식육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업체에는 다 취업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자영업으로 그렇죠. 창업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인 중에 그 두 분이 이 육가공에 네. 관련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육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은 이 축산 도매업을 하다가 네. 이 식육 처리 이 기능 요것들을 배워서 지금은 축산 도매랑 그리고 B2C죠. 그러니까 고객께 판매하는 판매 매장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도 굉장히 큰 집을
최근에 또 구매하셨고 네. 굉장히 수익이 좋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사실 뭐 취업 창업 중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은 네. 취업이 보인다 프로그램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보여야 됩니다. 네. 자격증 얼마만큼 취업이 보이는지 네.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실제 이제 많은 우리 멘티들, 학생들 컨설팅하면서 그리고 취업 멘토로서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자격증 관점으로 보면 정말 취업에 차별성이 있는 자격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분야죠. 식품 그리고 유통, 이 외식 관련해서 판매하는 식육 정말 중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처리하고 관리하고 가공하고 상품화, 유통,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까지 가능한 역량을 검증해주는 자격이라면 기업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채용 담당자로서 굉장히 오래 채용을 했지만 해당 관련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를 보면 일단 관심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더 한 질문이라도 더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답변에 정말 그 나이스한 그러니까 좋은 답변을 하게 되면 좀 더 채용하고 싶은 한마디로 이 채용 가능성이 네. 상승된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됐는데 그 실제 푸드 대기업이죠. 이 C사에서는 식육 관련 국가기술 자격인 식육 가공기사 자격이죠. 예. 취득을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품 대기업에서도 식육 관련 네. 이제 국가기술 자격을 권유할 정도로 자격증이 정말 특화되고 있고 자격을 취득한다면 취업에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 전망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육 처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격증의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응시 자격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학력, 연령, 성별, 뭐 지역에 관계없이 정말 식육 처리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업계고등학교에서 전공을 하셨거나 그리고 뭐 농업 경영 그리고 축산 관련된 과를 전공을 하셨다면 더 쉽게 기본이 있으시기 때문에 취득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교육기관의 관련 과정 수행하시면 교육받으시면 더욱더 취득이 편하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고요. 실무 경험 또한 한번 해보신다면 정말 취득에 잘 예.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시험 과목도 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일단 필기도 필기인데 네. 실기가 좀 걱정이 되네요. 일단 맞습니다. 과목들을 좀 알려주시죠. 네,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필기는 이 식육학 개론이죠. 이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식육 위생학 그리고 식육 가공 및 저장입니다. 이 세 가지 과목으로 사지 택일 60문항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식육의 부위별로 이게 참 어렵죠. 골발과 정형 작업을 할 수 네.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형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요 실기 같은 경우는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응시자 수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합격률도 좀 알아볼까요? 네, 합격률 참 중요하죠. 응시자 수에 대비해서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2001년도 같은 경우는 필기 650명 지원해서 48% 합격이 됐습니다. 네. 뭐 실기 같은 경우는 312명 응시에 62% 합격이 됐고요. 그리고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600명 정도가 응시해서 50%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696명이 57%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종 2015년도로 한번 보시면 1,154명 응시를 해서 66%의 합격률을 보였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693명의 66% 정도 합격률이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합격률을 보시면 예. 실기, 필기 다 합쳐서 60%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참 맞습니다. 반가운 숫자들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하시면 조금 60% 이상의 합격률 예. 이렇게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 얼마 만에 만나본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근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사실 뭐 무조건 좀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닐 겁니다. 나름의 좀 요령 같은 게 필요할 텐데요. 식욕처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법 어떤 걸 좀 추천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관련
지식, 전공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보통 하루에 3시간 정도 3개월 이상 투자하시면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독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독학으로 집중해서 하시면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사실 이 자격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보다 그렇죠. 실기가 맞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실기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실기가 특별히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작업형으로 실기가 진행됩니다. 이제 식육의 분할, 골발, 그리고 정형도 하고요, 가공까지 하기 때문에 요 전문화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된 실기 훈련 진행을 하시면 될 텐데요. 제가 내용 확인해 드리면 예. 큐넷 홈페이지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공개 문제 다운로드 하시고 그리고 실기 시험의 직무 내용, 수행 준거를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무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식육 원료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식육 가공에 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식육의 분할, 골발, 그리고 정형 작업과 관련된 업무를 해석 기준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육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수행 준거는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준거점으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돈지육, 육지육을 분할, 발골, 정형할 수 있다. 그리고 식육의 부위별 특성을 파악해서 부분육을 가공할 수 있다. 그리고 육제품 가공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업형 실기 같은 경우는 전문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팁을 드리면 축산물 위생교육원입니다. 자격증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박 5일 정도로 1주죠. 전문 교육을 받으시면 뭐 비용이 들긴 하지만 1주 정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훈련하시면 실기는 거의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이 하나로 마트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로 마트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하나로 마트 쪽에 취업을 하신 다음에 이 직원으로서 교육을 받으시고 기능사까지 취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하나로마트 쪽으로 취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도 배우시고 그리고 전문화된 교육도 받으시고 자격도 취득하시고 뭐 일석삼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이제 총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300시간 이상, 그것도 이제 실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보통 이 식욕 처리를 하시는 분들을 딱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다 남자분들이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격증에도 좀 주로 남성분들이 응시를 하는 시험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성비는 어떻습니까? 네, 성비를 이제 확인해 드리면 여성 지원자 같은 경우가 보시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남성 지원자에 비해 이제 10배 차이가 난다라고. 적다. 맞습니다. 10배 차이 보시면 되겠는데 남성이 882명으로 여성 9명보다 10배가량 많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응시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지만 합격률을 보면 조금 의외의 결과가 보입니다. 합격률은 여성이 78.9% 그리고 남성이 66.3%인데요. 13%가 여성 지원자들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0명의 시험을 여성들이 보시면 8명이 합격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저도 영업부에서 이제 그 스테이크가 나갈 때 고기를 잡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도 정형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형 작업을 할 때는 힘도 필요하긴 하지만 섬세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섬세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정형 작업 그리고 지방 제거라든가 이런 식욕 처리 작업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지원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합격률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좀 많이 더 열심히 해서 오시나 봐요, 여성분들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있습니다. 응시하시는 분들도. 자, 그러면 식욕처리 기능사 이거 자격증 취득할 경우에 좀 어떤 우대사항 같은 것도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식욕처리 기능사 기존의 기능사들과 동일하게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대해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 취업 시에 승진 그리고 전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법제처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자격의 우대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험은 언제 있는지, 네. 1년에 몇 번이나 있는지 시험 일정도 한번 알아보죠. 맞습니다. 일정이 참 중요합니다. 연 3회 이제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일정을 보시면 이제 지금 일정이랑 맞춰서 보신다면 네. 3월에 지원하시면 2회부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회 3월에 지원하시면 열심히만 준비하시면 취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회 그리고 4회는 8월 달에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접수부터 최종 합격까지 3개월이 소요된다라고 확인해 보시고 인지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강신호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관련 일을 직무를 좀 해보셨나 봐요. 식욕 처리 업무를. 네, 맞습니다. 저의 또 그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뭐 귀공자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귀공자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95년도에 그 기능사 자격이 뭐 신설이 됐는데 95년도에 제가 뭐를 했냐면 대형마트 유통업체에서 축산센터에서 정형 작업을 했습니다. 네. 하루에 닭을 200마리씩 뭐 친다고 얘기하는데 손질도 하고요. 고기도 자르고 그렇게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고기만 봐도 어느 부위인지 제가 다 선별, 감별을 다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쇠고기는 빨갛다 이 정도만 제가 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경험이 제가 회사 다닐 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제가 식품 외식사업부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 주방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고기 정형 작업도 하고요, 지방 제거 작업도 하고 식육 처리, 뭐 상품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주방 직원들을 관리할 때 제가 주방 업무를 다 알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수월했고 교육에도 도움이 참 많이 됐습니다. 뭐 레스토랑에서 예쁜 스테이크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입고될 때는 이제 고기 덩어리가 덩어리로 옵니다. 뭐 잘 아시네요. 역시 뭐 고기를 애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작업을 해서 고객께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덕분에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지인들을 초청해서 호텔식 스테이크 코스 요리를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신? 네, 맞습니다. 강 셰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좀 그런 경험이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조언과 함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식육 처리 기능사 오늘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팜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죠. 그래서 4차 산업에서 우리 청년들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산업 계속해서 발전하고 나날이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데 이 식육 처리 기능사로 이 식육이죠. 모든 가축의 뭐 스테이크라든가 고객이 이용하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이 역량을 갖고 계신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 식육 처리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 대표님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